지금부터 numpy 패키지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numpy 패키지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numpy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러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numpy 패키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행렬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상당히 빠르게 연산을 진행해 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numpy 패키지란 좀 단순하게 말하면 정말 행렬 연산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 하실 때 numpy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에서는 numpy보다 pandas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더 많이 하긴 하지만, 알고리즘 활용에 있어서는 numpy 패키지는 필수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가장 중요한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numpy라는 것은 여러분이 환경 설정을 할 때 만약에 아나콘다를 통해서 설정하셨다면 numpy는 이미 내장되어서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프롬프트 창을 띄우셔서 pip 인스톨에 numpy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특정 버전을 설치하고 싶으시면 등호 2번을 하고 버전 번호를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설치하실 때는 pip install numpy 이렇게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바로 import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자, 임포트를 해오는 위치는 사이트 패키지라고 하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상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올 수 있으면서, 여러분의 OS에서 시스템 패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 곳에 사이트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패키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다른 거 세팅할 거 없이 여러분이 환경 구성을 정확하게 잘 하셨다면 이렇게 바로 임포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얼라이어스를 이용하는 게 약간 관용적입니다. 얼라이어스를 이용해서 as np 이렇게 패키지를 np라고 줄여서 사용한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약간 관용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불러와서 실행을 해주면 아무 에러 없이 잘 떴다면 패키지가 잘 설치되었으며 우리가 얼라이어스 준 것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umpy에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라 할 수 있는 array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array를 만들 건데, 이렇게 식별자를, 자, 식별자는 아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하고만 아니라면. 그 다음에 np.array라고 작성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 array 타입의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괄호를 친 다음에 안에는 리스트형 데이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의미의 숫자 이렇게 작성하고 한번 실행 그리고 타입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rray 타입의 데이터 이렇게 생성되었다 알려주고, 이것의 타입은 ndArray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자, ndArray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array를 생성할 때 데이터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봤었죠. 그때 뭐 숫자형, 문자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 ndArray 타입은 한 가지 데이터 타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혼용돼서 사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array를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rray2는 np.array 역시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작성을 해서 1, 2, 3 해주고, 또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실행을 해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확인할 거냐면 데이터도 확인해 보고, 자, array2.ndim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array2.shape, 그쵸? 모양이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데이터는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ndim 차원은 2차원이다. 자, 이 차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대괄호를 몇 개 쓰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쉐이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쉐이프 상에서 이렇게 2, 3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로우 값을 의미하고 뒤에 것은 컬럼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행에 3열짜리 2차원 데이터 타입, 2차원 어레이 타입,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어레이가 우리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상에서는 3, 하고 뒤에 숫자가 없죠.
우리가 데이터 3개 들어간 걸로 만들었는데 얘는 행도 열도 없는 상태로 데이터가 3개 들어있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뒤에 콤마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차원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원 데이터. 어레이 리스트형으로 그냥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1차원일 때 이렇게 뒤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쉐이프를 통해서 이게 2차원인지 3차원인지 또 고차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여기서 형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형태를 바꾸는 방법은 리쉐이프를 쓰는 건데 자, array2.reshape를 해주고 괄호 안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2행 3열짜리를 3행 2열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지금 행렬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괄호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리스트로 묶여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행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3행 2열짜리의 행렬, 그렇죠? 어레이 타입으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좀 몇 개만 더 볼게요. 데이터 수정을 하기 전에 몇 개만 더 볼 건데 자, 뭘 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선택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rray2는 우리가 위에서 만든 요건데 다시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고 얘기하죠. 자, array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행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array2의 2행이잖아요. 우리는 2행인데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웠듯이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행을 선택할 때도 인덱스 잘 보셔야 돼요. 2행을 선택하고 싶으니까 1을 넣어서 실행을 해주면 2행이 나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로우 값, 두 번째 행이 이렇게 나옵니다. 행 선택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몇 행 몇 열에 있는 데이터를 뽑겠다라고 할 때는 행열, 로우 컬럼 값을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는 5라는 값을 뽑고 싶다면 자,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수정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리스트는 이렇게 했었죠. 리스트를 하나 임의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1, 2, 3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라는 값을 바꾸고 싶으면 offset index 이용해서 그 값은 무엇이다 라고 바꿔주면 변경이 됐었죠. 동일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준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자, 어레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2차원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2차원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특정한 값을 바꾸겠다. 그러면 array 3의 2행의 2열 값을 나는 0이라고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면 바뀌었죠. 아, 제가 0을 했으니까 1이라고 바꾸겠다 라고 하고선 해주면 여기 값이 1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는 방법. 물론 행과 열도 통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자, 행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면은 이렇게 행 인덱스를 써주고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넣으시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1, 2, 3이라고 동일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바뀌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자, 어레이니까 여기도 뭐 어레이로 써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기는 바꿀 데이터 위치에 있는 값만 바꾸는 거니까 리스트 타입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터 수정까지 가능하죠. 자, 넘파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브로드캐스트, 그렇죠? 브로드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산을 자, 차원이 다른 연산을 같은 차원으로 변환을 해서 시켜주는 게 바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연산을 동일한 차원으로 자동으로 변경시켜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차원이 다른데 이거를 연산을 가능하게 바꿔준다. 자,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요렇게요. 어레이 3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랑 좀 유사하게 일단 수정하는 차원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해볼 텐데, 이거를 제가 0이라고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3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000으로 다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바뀌는 것도 브로드캐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레이 3에다가 플러스, 자, 플러스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해볼까요?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gov하는 거니까 다 곱해지는 거겠지. 사실 근데 우리가 리스트 타입에서 곱하기 10 했을 때는 이런 게 가능했나요? 자, 한번 볼게요. 위에서 LS를 만들었으니까 LS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연산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10번을 반복해버리는 거죠. 그죠? 리스트를 10번 반복해서 작성하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숫자들을 다 10배에서 바꾸고 싶은 거였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죠? 자, 근데 넘파이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이 데이터들이 전부 10배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넘파이에 존재하는 브로드캐스팅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티저 값이지만, 그쵸? 단일한 숫자잖아요. 인티저 하나이고 이 어레이 3는 np.array로 작성된 어레이 행렬이란 말이죠. 거기에 10배를 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10배 해줘 버린다.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그쵸? 같은 건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우리가 원했던 연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넘파이에 존재하는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많아요. 어레이 3에다가 플러스 10이라고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데이터에 10을 더해준다. 이게 바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언 타입이죠. 그렇죠? 불리언 타입에서 true, false 요거로 맞추는 건데, 컨디션과는 조금 다른데, 이게 true, false를 맞춰서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마스크 기능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레이 3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어레이 3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 연산 저장 안 됐죠? 우리 식별자로 선언 안 했으니까 저장 안 된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든 거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죠? 이 어레이 3에 제가 첫 번째 행을 숫자를 다 5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어레이 3에 첫 번째 행을 좀 바꾸겠습니다. 뭐 3, 4, 5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레이 3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뀐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마스크를 하나 만들게요. 필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식별자로 어레이 3가 5보다 큰 것, 이 어레이 3가 5보다 크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어레이 3 안에 있는 이 모든 데이터가 5보다 큰 값은 idx에 true, false로 저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idx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보다 큰 애는 다 이렇게 나오죠. 다 false가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럼 5보다 작은 걸로 바꿀게요. 자, 5보다 작다라고 해서 하면 3, 4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죠. 자, 이렇게 true, false로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쵸? 어레이 3라고 하는 이 어레이를, 이거보다 작은 거를 true, false 값을 idx에 저장시켜 준 겁니다. 이 다음에 내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어레이 3에 뭐를, idx를 만족하는 애만 출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딱 요 3, 4 값만 나오게 되죠. 자, 이 기능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건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찾아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출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덱스 집어넣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마스크 필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값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조건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는 방법.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살짝 응용하는 거죠. 그렇죠? 조건에 맞는 것만 변경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위에서 이 idx를 만족하는 애만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건 필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애만 바꿔라 라고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numpy 어레이 상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자, 여기다가 제가 마스크 생성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조건으로 출력을 해주고, 그거를 변경하고 싶을 땐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잘 응용해주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numpy에 내장되어 있는 영행열 생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로 어레이를 하나 만든다 라고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np.zeros 라고 해주고, 여기 안에는 tuple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row와 컬럼 값을 지정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행3열에 영행열을 생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3열에 영행열이 생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요 타입 좀 보실게요. 요 제로 어레이의 타입을 보면 ND 어레이는 맞는데, 여기 있는 이 숫자들 가만 보면 정수가 아니라 전부 점이라고 찍혀 있죠. 이게 무슨 타입이죠? 이게 바로 플로트 타입이죠. 그렇죠?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로 어레이라고 하는 식별자의 타입만 본 거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제로 어레이.d 타입이라고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loat 64라고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들이 바로 float 64다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d 타입을 이용해서는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영행열을 생성할 때는 np.zeros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이 d 타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열, 어레이의 타입을 변경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실 0밖에 없는 저 어레이가 플로트 64라고 하면은 상당히 메모리를 어느 정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시다면 인티저와 플로트의 차이점, 물론 정수냐 실수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메모리를 얼만큼 사용하느냐의 부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메모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바로 타입을 변경해 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제가 제로 어레이 너무 쓰기 기니까 z2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제로 어레이를 타입을 바꿀 거예요. 정수형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자, as 타입 해준 다음에 괄호 안에 정수형 int라고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z2의 d 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인티저로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면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더 명확해지겠죠. 실행해보면 안에 전부 정수형의 0값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로 타입은 제로스를 이용해서 만들고, 타입은 우리가 이 식별자의 타입을 확인하는 거고요. D 타입은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 타입 한 다음에 여기에 int, 나중에 플로트로 바꾸시면 다시 플로트를 쓰면 돼요. 그걸 통해서 바로 안에 있는 데이터의 타입을 변형할 수 있다. 요거까지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행열 말고 또 바로 일행열, 그렇죠? 일행열을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뭐만 다르죠? 제로스가 아니라 원스로 바뀌고 안에 똑같이 튜플 타입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 어레이 해주면 이렇게 일행열들, 그쵸? 모든 원소 값이 1인 행열이 생성된 겁니다. 역시 기본으로 생성될 때는 전부 플로트 타입으로 생성이 되죠. 역시 이것도 나중에 나는 너무 데이터 타입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꾸고 싶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바로 as 타입 해주고 여기에 int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 타입 확인해주면 이렇게 생성된 거,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일행열을 생성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계속 2차원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2차원만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onArray2라고 해서 np.once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232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223으로 바꿀게요. 223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원어레이 2 실행을 해보면 위에 있던 거랑 뭐가 달라졌나요? 바로 요 행렬이 여기 또 있네요.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차원을 하나 더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onArray2.dim, endim을 확인해 보면 3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3차원 데이터 타입이고 once를 썼기 때문에 3차원 안에 있는 것에서 몇 개를 만들었냐면 2개를 만들었어요. 3차원에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거를 1로 바꾸면, 자,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1로 바꿔서 이름도 좀 바꿔줄게요. 3으로 바꿔주면 하나만 생성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맨 앞에 있는 값이 바로 차원 값입니다. 앞에 있는 요 1값이 차원을 의미하고 행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레이 3의 자, 쉐이프도 확인해보고 원어레이 3의 엔딩 다시 확인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쉐이프는 이게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차원을 하나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원이면 2, 3만 하고 나왔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샘플을 만들고 있는데 mp.once에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2, 3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원어레이 4의 엔딤과 쉐이프부터 쉐이프와 원어레이 4의 엔딤을 확인해 보면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 앞에 1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바로 여기 2, 3이라 나와 있는 것은 2차원이죠. 그쵸? 여기 있는 숫자가 없으면 1차원, 이렇게 두 개의 로우 컬럼 값이 있으면 2차원, 하나 더 붙어서 생성되면 요거 붙으면서 하나 차원 더 올라간다, 3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차원을 바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엔딩 값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엔딩 값으로 3차원이 되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차원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넘파이에서는 점점 고차원을 갈수록 핸들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많은 고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텐서형으로 많이 연산을 하게 되는데, 텐서는 패키지라고도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딥러닝 쪽에서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텐서도 일종의 이 행렬을 일반화하는 것을 텐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때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범위값 어레이를 생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range라고 하는 파이썬에, 그쵸? 우리가 루프문 때 특히 많이 썼던 range라고 하는 값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이 range랑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numpy에도 mp.arrange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range는 우리가 시작, 끝, 그 다음에 간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죠. 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리스트2로 할까요? 리스트2는 range 해서 시작과 끝과 간격,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었죠. 자, 요거 좀 분리를 해볼까요? 분리를 해서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ls2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range 값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mp.arrange 값은 range랑 유사하게 시작과 끝 그리고 간격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쵸, range처럼 똑같이 작성이 됩니다. 자, range가 좀 감이 안 잡히면 제가 이걸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i for i in range로 이렇게 바꿔서 쓴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유사하죠? 이렇게 지금 mp.arrange를 하면은 이 시작과 끝과 간격을 통해서 안에 있는 true인 값들, 그쵸? 여기 간격과 이거 모든 걸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죠. 시작, 끝, 간격을 만족하는 숫자들로 바로 array를 생성합니다. mp.arrange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자, range는 바로 혼자 숫자를 생성을 못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션으로 출력을 시켜줘야 이렇게 리스트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얘는 리스트고 array가 아닙니다. 그쵸? arrange는 자동으로 array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 numpy의
함수들 몇 가지 봤습니다. 그쵸? 요걸 토대로 계속해서 numpy 학습해 보도록